지금부터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의 출범 경위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그 뒤 이어진 2차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방부는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를 통해 120일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 3명, 불구속 12명, 총 1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의 해소가 미진하고 군 지휘체계가 수사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금년 4월 26일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3명, 하경검사 10명을 비롯하여 총 61명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6월 5일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수사 개시에 앞서 준비기간 중 국방부 등으로부터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에 착수하였고, 100일 수사기간 동안 총 18회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 계좌 추적, 통신사실 조회를 실시하였고,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였으며 3.32 테라바이트 디지털 증거 포렌식, 음성 분석, 심리부검의 과학수사를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9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 국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특검은 수사 개시 직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방부의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매몰됨이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검에 부여된 임무인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직무유기 등 피해자 소속 부대 상급자 및 수사 관계자 등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피해자가 근무한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군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직속 상급자인 20B 대대장, 20B 중대장 및 20B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사실과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밝혀내어 다음과 같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20B 대대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피해자 회유 및 은폐 책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군 형법상 허위 보고 및 지휘관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B 중대장은 피해자가 전입한 15B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고소를 남발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B 군 검사는 군 경찰로부터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2차 가해 정황, 자살 징후 등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군사 지침을 어기고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무단 지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사망 후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직무유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군형법상 허위 보고 및 무단 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전 부사관은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무마, 진상 축소, 은폐 등 범죄 관련입니다. 특검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보 담당 장교 및 군사법원 군무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위 군무원의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그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유력을 행사한 범죄 사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는 피해자 사망 이후 여론 악화로 공군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의 문제인 양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공보 업무 명목으로 입수한 수사 자료까지 유출한 범죄 사실로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은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수용된 교도소를 알아봐 달라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요구를 받고 언제 어느 교도소로 이송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 정보를 파악하여 전달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신문 내용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범죄 사실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특검은 2021년 11월 군 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이른바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이 수사 초기 주요 자료였으므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위 녹취록 및 녹음 파일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에 대한 음성 분석,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술적 분석, 관련자 조사 결과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 파일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위조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이 법무관 시절 징계받은 데 대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품은 개인적 원한이 그 동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은 위 변호사를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죄로 긴급 체포한 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관련 그간 제기되어 온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자살 원인 관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궁극적 원인을 밝히는 것이 특검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글과 행동 분석, 유족과 지인 상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공공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자살 위험이 2021년 3월 2일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후 급격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심리적 외상을 입었고 직장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그 기간 오히려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심리적 외상이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대로의 전입으로 심리적 치유를 기대하였던 피해자가 새 근무지에서조차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되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극대화됨으로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상담일지, 혼인신고 당일 피해자가 남편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는 남편과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공군 관계자 등이 제기한 이와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3월 2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된 경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에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초동 수사 시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져 상부에 보고되었고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학연이 있는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황에 더하여 군 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녹취록 등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른바 정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법무법인 및 해당 변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화 내역 확인, 관련 자료 검토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위 의혹의 도화선이 된 녹취록은 오히려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사를 마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의 수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특검에 부여된 단 100일의 수사기간 내에 최대한 규명하고자 수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1년 전 국방부가 광범위한 수사 후 나름의 결론을 내려 15명을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미 국방부 수사를 경험한 관련자들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회피성 진술, 휴대폰 교체 및 정보 삭제 등으로 인한 증거 확보상 애로, 보존기관이 경고한 통화 내역 확인의 어려움 등 특검 수사 과정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을 향해 보내주신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는 수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상규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세 꽃다운 나이에 오랜 기간 품어왔던 군인의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해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 수사에서도 사실 그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요. 그때 3명이 구속되었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이제 국방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자 164명,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방부 수사가 오히려 과잉하다는 그런 볼멘 얘기도 또 많았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 어떤 쟁점의 차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사가 어려웠던 측면은 그야말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기소되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많은 뭐라고 할까요? 수사상 애로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국방부 수사 당시에도 사건 관계인이 소리가 안 들린다. 마이크 끄켜주는 거. 안 들려요? 마이크 끄켜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수사에서도 사건 관계인이 매우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국방부에서도 한정된 그 시간과 자원 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일부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진한 부분도 저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부분 그 의혹들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말씀하시죠. 일각에서는 전익수 실장이 최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나중에 사망 이후에 보고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이 구속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고 비구속 수사를 계속 강요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구속을 좀 검토를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오히려 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수사로 넘어가기 직전에 구속 검토까지 해서 서로
구속 관련해서 지시를 했던 메시지 내용도 확인을 해서 그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로는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도 그 이해람 중사가 제15비행단에 전입한 다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겪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15비행단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15비행단 관계자들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소된 국방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기소가 다 됐습니다. 그 2차 가해 하셨던 분들에 대해. 예. 국방부는 20기보다는 15기 쪽에 그 사실 사망 바로 직전에 근접해 있다고 봐서인지 15개 관련자들이 많이 기소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사 과정에서도 15기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국방부에서 기소된 것 이상의 다른 혐의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전 군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뭐 항의를 한 영장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방금 전 실장 측에서 나온 뭐 해명에 따르면은 자기는 그냥 영장이 적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네요.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신 거예요? 예, 전화 녹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면은 사실 이해람 중사 사망 이후에 그 가해자에 대한 불순 수사를 지속해서 초기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군 검사 그분의 직무유기 때문이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피해자 분리가 그 대대장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회유나 협박 그 직접 상관들의 직접적인 회유나 협박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장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였고 그 피해자 분리를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지연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소를 또 하였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어쨌든 이해람 중사가 사과하는 경우에 수동사에 관련해서는 관여한 게 없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구성이 확인을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뒤에 기자님 말씀. 이번에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수사를 5월 31일 날 기소가 난 이후에 국방부에서 갑자기 밤에 한밤
중에 사건이 국방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공군본부에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군무원이 지금 계속 저 구속 정보라던가 뭐 이런 정보들을 계속 넘기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니까 전익수 실장이 자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수사가 굉장히 부당하다면서 굉장히 어린 후배 검사에게 이제 그 부당 회유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은 별건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일환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변호사 범행 논의가 되게 황당한데요. 근데 이 법무관 시절에 받았다는 징계가 어떤 건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본인 사건이 징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징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어쨌거나 본인으로서는 전역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본인을 엄정하게 한 것에 대한 좀 분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범행 동기는 그런, 지금 이해 안 가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서. 또 신분도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신분이고 이래서 굳이 왜 그런 범행을 했을까 이렇게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세한 그 전에 뭐 관련된 사건 얘기는 조금 지금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의도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심심이야기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수 현장에서 압수 현장에 나가셨는데 압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건강 이상을 좀 보여보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좀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되어서 긴급체포하였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변호사 취급 조작 관련해서 이거는 좀 지류 수사에 집중하다가 약간 사건 무마 의혹이랑 수사 분류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 수사 당시 불기소됐던 20대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대장들이 그때 당시 직무유기로 포함됐다고 해서 불기소됐는데 그들에 대한 좀 수사도 좀 진행이 됐는지 이 역시 특검팀이 직무유기를 보지 않아서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사를 하느라고 이제 그 원래 본류를 놓친 거 아니냐. 녹취록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서 전 국민적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 수사를 집중했고요. 수사 무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뭐 그게 부족하거나 소홀시됐던 것은 아니고 그 역시 보도자료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한 수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 녹취록 수사가 이 저희 특권을 수사 범위냐는 의미신 건지 어떤 아니면 지역적인 거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특검의 출범 경위에 대한 그 과거에 쭉
경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녹취록 위조와 녹취 파일 이것이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요? 트리거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많이 이제 정말 제기되어 오던 의혹의 마지막 도화선이 되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녹취록 내용에서 전 국민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 특검이 출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도 사실상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특검 출범하기 전에 아마 수사 개시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벌써 많은 그 당사자들은 얘기가 있었고 어느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개시를 할 무렵에 특검이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 관련자로 추정되는 분들을 조사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저희 수사 범위 내의 문제였고 모든 사람을 다 조사했습니다. 사실 164명을 연인원입니다. 물론 겹쳐서 여러 번 조사된 분도 있지만 16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 가능한 사람은 거의 다 조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 단계의 그런 분들 예전에 그 국방부에서 소환됐던 분들은 거의 다 최소한 한 번씩은 나오셨고 그 외의 사람들이 또 추가로 저희한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아마 80여 명 조사한 걸로 그때 보도자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조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될 수도 없고 이 사건 전체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뭐 기소되었거나 국방부에서 15비 관련자들 저희 수사 때문에 다 그분의 기소 여부를 떠나가지고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녹취록과 관련된 그 위조됐다는 부분에 대한 저희 수사가 지류의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수사모모나 은폐 의혹과 관련된 본류를 수사하기 위해서 그 녹취록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수사하다가 증거를 쫓아가다 보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뿐입니다. 저희 특검은 원래 이 진상규명에 그 임무가 부여됐던 수사 은폐, 무마, 회유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 20비의 군사경찰 관계자분들도 대부분 다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피해자 유족분들께도 알렸는데 이 녹취록이 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드시는지? 간접적으로 변호인 녹취록과 관련된 수사 처음에 우리 긴급 체포 이후에 수사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유족께서도 적지 않이 놀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는 수사 결과는 지금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수사 결과를 어디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소가 처음입니다. 예, 관련 시민단체 분들도 물론 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은 녹취록이 위조되거나 또 녹음 파일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런 이 녹취록이 위조된 그 정황에 대한 모든 이메일이나 이 녹음 파일 이런 걸 제공해 준 것도 인권센터 측에 저희 수사에 했던 부분이고 그 관련 부분을 저희가 그 전후에 그 제보자와의 주고간 메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범인 차원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 적어도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저희가 법적인 개념에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쪽을 위계에 의한 그 업무 방해의 피해자로 저희가 의율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하자면 범죄 사실 보시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녹취록 줬다가 이제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군 내에서 그 녹취록 한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녹음 파일을 제작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믿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믿고 발표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뭐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발표하신 걸로 보아서 저희는 업무방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은 그 인권단체는 그 제보자랑 한 5차례에 걸쳐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녹취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녹취록만 가지고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공개하기에는 부족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군인권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작출을 한 겁니다. 그 처음에 국방부 군검찰 조사가 실시했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아까 이제 대답을 실시했지만 시간이나 자원의 문제나 뭐 여러 시각에 대한 뭐 차이가 있어도 군 검사도 기소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인의 일탈이나 시간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은 좀 어떤 조직 내 폐쇄성이나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얘기하고 국방부 검찰관과 공검사 수사 당시에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당 기간 그 여러 가지 광범위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국방부 수사 당시에 확보됐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일부 놓쳤던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해람 중사가 피해자인 상황에 대해서 법에서 이제 결과를 내리신 거는 지금 여기 청원 내용상에 그러니까 20B ABC 요 세 분은 그다음에 부사관 4번까지고 사실 그 이후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물론 여기 군보담장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들은 이 중사의 사망과는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망이 왜 사망인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가 다들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된 걸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밝혀진 게 약간 조직적이지 않고 좀 약간 부대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나 이런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특검 출범 그 자체도 처음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야말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요. 3월 2일 날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하면은 군 경찰이 조사를 하고 군 검사에게 왔고 그러는 와중에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정말 뭐라 할까요? 굉장히 중대한 걸로 이제 당연히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군본부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국방부에서 수사를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국방부에서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해도 여전히 군 전체의 폐쇄적인 것 아니면 그 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의혹이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처음에 특검 출범의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위로 특검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저희 특검법, 이해람 중사에 대한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는 진상규명인데 그 진상규명에서 수사 대상의 범위를 보면 사망 전에 성폭력 관련 불법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이후, 물론 사망 전, 사망 후를 통틀어서 국방부, 공군본부 모든 부분에 이 사건 은폐, 회유, 무마 이런 모든 것이 저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됐고요. 왜 이런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일반 민간 법원을 이용됐습니다만 군에서 앞으로는 수사를 할 때 사건이 났고 수사를 할 때 적어도 은폐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공문화를 없애라고 해서 저희 특검법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일단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 영내에서 피해자랑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기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자기가 별거 아닌데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변 피해자의 직속 상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너만 참으면 된다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중사가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데로 바꿔서 이제 그 15비로 이전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요번에 기소한 내용과 같이 뭐 별거 아닌 걸로 고소를 한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하게 되니까 15비에서 전부 이해람 중사에게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망 직전에 차량에서 있었던 CCTV가 전부 다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제 국방부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신고 날인데도 이렇게 뭐 축복해주는 말을 하진 못할 망정 신고 방식으로 굉장히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이랬던 장면들을 그 남편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이런 장면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검사를 저희가 또 기소를 한 이유가 이런 우울증과 우울감과 또 수사가 지연되는 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거를 성보충 상담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도 놀러 간다고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그 수사 원래 받기로 한 날 사망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한과고 출신들이 지금 그 약간 이제 이게 의무봉역 기간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퇴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아까 질문하신 것이 이 사건의 뭔가 이렇게 조직적인 거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떤 형법적인 공범 개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실은 저희가 이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저희가 늘 회의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직도 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기소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이해람 중사의 그 범행 피해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말이 추행이지 굉장히 심각한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그런 피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같이 근무하는 그 공간에 있던 뭐 중대장, 대대장 굳이 편을 가른다면 이해람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입니다. 가해자 걱정을 해서 그 이해람 중사가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중간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죄책감까지 가져요. 그걸 가지고 또 상대방은 또 피해자가 뭐 신고를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제가 이게 이제 이해람 중사가 그 선거총 상장관한테 자살에 대한 어떤 고통 때문에 한밤중에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출근이라도 해서 일이 좀 바빠지면 나아질까 생각이 들어 복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무실 선부님도 가해자 두둔하면서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한다, 선처해달라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했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반복되면서 이젠 복귀하겠다는 용기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인생을 헛살아서 가해자나 챙기는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해람 중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들 피해자 걱정보다는 가해자 걱정을 합니다. 그 정말 잘못된 문화인 거죠.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해람 중사는 아까 한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이 군인을 전제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계속 그 생활을 하면서 직업군인으로 생활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있었고, 그 후에 상대 본인에 대해서 마치 이거를 그냥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왜 문제 삼았냐는 식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람 중사는 그 저희가 쭉 메모 과정을 보면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 과거를 잊고 살겠구나 했는데, 아까 저희가 기수한 부분에 있는 그 20비 중대장이 15비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뭐 20비 얘기만 하면은 고소하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요. 그랬던 15비 사람들은 이해람 중사를 보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쭉 퍼졌는지, 퍼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해람 중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어느 누구도 살갑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살가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이해람 중사는 그날 혼인신고하러 가는 그 휴가 연가 신청을 하면서 또 타박을 받습니다. 신고 방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람 중사를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과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걸로 보이겠지만, 한 사람을 충분히 군대라는 그 폐쇄된 조직에서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병사보다 그 직업 부사관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병은 그야말로 떠나면 난 다시 다른 사회로 갈 수 있으나, 이 직업군인으로 있는 영원히 계속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경우는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람 중사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 의혹이 제기되었던 어떤 뭐 조직적인 뭐 상부에서부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검 수사 중에도 뭐 아직 그 수사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중대장, 대대장 20비에 대해서 군검사 이런 것은 모두 그간의 군대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난 뒤에 전입부실장이 따로 입장을 냈는데, 자신이 군 검사에게 물어본 것은 자기가 지시한 것으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물어본 거에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 검사도 육군 후름이라서 상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위력을 행사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세를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특검 쪽 입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급남용도 말씀하신 군이 다르긴 합니다. 군검사는 육군 소속이고 그 공군 이제 법무실장에서 군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 위반으로 의뢰를 해가지고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추가 질문 있는데, 그 15비행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명예훼손으로는 이제 기소가 됐지만은 그 직권남용 가혹행위로는 불기소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검에서 불기소로 공고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그 추가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변희권 센터가 당시 발표 단계에는 노트를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인권센터가 누출을 부사팀 합의를 어느 정도 알았었는지 수사에 진행되기 전에요? 예,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아, 저희는 전혀 그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런 의혹을 어느 언론사에서 저희가 출범 수사 개시 기간 그 무렵에 언론에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를 하셨던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인권센터는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군인권센터가 그 내용을 발표할 때 저희에게 발표할 그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저희는 고의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후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배에 대해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직권남용 과학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기소된 신고할 때 휴가 신고할 때 기소된 분 말이죠. 이미 기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무죄났다고 해도. 네. 지금 말씀하신 기소된 대상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직권남용 그 부분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재판 중인 거는 저희가 이중 기소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공군 공보 담당 장교가 기자 3명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쪽 측에서는 수사 자료를 받은 기자 중 1명이 이쪽 측에게 접촉을 해서 초반에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쪽 측이 초반에 제보에 많은 이런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관련 기자들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분 알고 계셨다면 이 기자 취재진 같은 경우에 수사 자료를 유출받아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걸로 보시는지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실래요? 네. 저희가 수체 소환하고 사실 날짜도 일부 기자분은 나오시겠다고도 했다가 결국은 전부 출석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익수 실장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2021년 7월 16일 자신을 수사 중이고 해서 자신을 수사 중이라는 게 6만 원 관련해서 수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군무원분이 질문한다. 직무유기요.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수사된다는 건요. 예. 지금 위력의 상대방이 된 군검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 본인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게 어떤 이건 말고 다른 건 그 당시 이해람 이건- 중사 관련돼서 직무유기가 문제돼서 수사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군무원분이 실장님한테 공무원 부위를 한번 알겠는데 이번 판에 있는 공무당 부위상 공무원 처벌을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특가법으로 면담관면으로 구성하신 것이 면담관면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에 기재해 드린 바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그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예, 그거는 죄명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분이 생각하신 게 아까 질문하신 게 좀 전에 앞에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걸까요? 앞에 질문 잠깐만 좀. 2021년 7월 16일 자신을 수사 중이고 해서 네네. 수사 중이고가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이해람 중사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을 해서 처음에 공군본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 사건을 이게 국방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 이첩이 되면서 국방부에서는 이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된 거죠. 저희 특검 이전에 수사 대상이 돼서 공군본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제대로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의 에서 공군본부 본부실장이었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사건 관련해 국방부의 조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초반에서 말씀드리면은 전익수 실장이 이제 정보
그 구속전 피해자 신문 그 정보를 이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준 사람을 지금 조사해가지고서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고 그 공군본부 법무실장 입장에서는 이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예정이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특가법상에 연당 강요를 우일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 사실입니다. 군검사에 대한 것이고요. 군무원에 대한 것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우일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아까 수사 결과 발표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범죄 사실입니다. 네. 정리를 하시죠. 한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